중1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강 다 끝났어요. 의문이나 의문 변동에 대해서 끝이 났고, 오늘은 2강 단어라는 거를 볼게요. 단어나 어휘에 대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 장 넘기면은 20페이지. 자, 맨 처음에 보니까 단어의 짜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차례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면 새로운 거, 처음 보는 게 나와 볼까? 자, 단어와 형태소라 그래서 우리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형태소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오죠. 자, 요거는 앞으로도 고등학교 갈 때까지 쭉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 잘 이해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개념에 보니까 단어도 나오고 형태소도 나오죠. 그쵸? 자, 단어란 거 일단 뭔지 한번 볼게. 단어는 우리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많이 쓰지만 단어의 뜻은 처음 보죠. 자, 단어라는 건 어떤 거냐?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우리 요거 줄거볼까요?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구나. 자, 근데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오른쪽에 볼까요? 눈사람이라는 말이 있어. 자, 얘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쓸 수 있지. 혼자서 잘 떨어져 있잖아. 혼자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도 별 의미의 변화가 없고 해석이 가능한 이런 애들을 단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혼자서 못 쓰는 애들은 그럼 어떤 건데? 자, 우리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은 눈사람을 만든다. 나는 눈사람을 만든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때 눈사람 같은 단어는 혼자서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단어라고 하죠. 그런데 혼자 쓸 수 없는 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뒤에 을이라는 애 볼까요? 자, 을이라는 애는 눈사람 뒤에 붙었을 때는 쓸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애들은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단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함정이에요. 자, 이런 애들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얘는 이름이 뭐냐면은 조사라 그래. 여기 나오는 는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 조사들은요, 항상 앞에 요런 나라든지 눈사람과 같은 단어들이 붙어줘야지만 쓸 수 있지. 혼자서는 이렇게 떼놓으면 못 써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 이 조사들을 얘도 단어에 집어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밑에 적혀있죠. 한번 볼게요. 단, 조사는, 조사 동그라미,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어야 단어라고 했는데 얘는 홀로 쓰일 수 없어. 근데도 얘를 왜 단어로 취급해주느냐?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여기 줄끝차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단어로 인정한다. 자, 조사라는 애들은요. 보세요. 홀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 분리도 가능해야 되지. 왜? 봐봐. 이런 문장에서 이 눈사람이라는 애를 똑 떼와서 분리하니까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말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사라는 애들을 보세요. 혼자 쓰이지는 못하는데 얘랑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나눠봐. 분리돼서 딱 눈에 딱 보이네. 그치? 얘랑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분리돼서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비록 혼자 쓸 수는 없어도 앞에 오는 애들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애들이지만 앞에 오는 애들이랑 분리가 되네.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분리성을 인정해주자. 단어로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단어란 보통 단어라고 하면 나라든지 눈사람이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생겨가지고 홀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뒤에 붙는 는이나 을 같은 조사들도 우리가 단어로 인정해준대. 왜 그러는 거야? 혼자서 쓰일 수는 없는데 다만 앞에 오는 애랑 분리가 가능하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혼자 쓸 수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사도 단어로 인정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단어는 혼자 쓰일 수 있는 애 플러스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앞으로 단어란 하면은 혼자 쓰일 수 있는 애랑 그 다음에 혼자 쓰일 수 있는 애 뒤에 붙어서 분리가 되는 애, 즉 이 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게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단어는 이제 알겠는데 형태소는 또 뭐냐? 자, 형태소. 단어를 조금 더 쪼개면 형태소가 돼요. 자, 어떻게 쪼개느냐? 자, 단어 눈사람 있지? 얘를 쪼개보자.
얘를 쪼개는데 어떻게 하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랬지? 자, 일단 요거 줄 거 볼까?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가장 작대. 그러니까 단어를 더 쪼개는데 막 무작정 다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갰을 때 뜻을 갖고 있는 한에서만 최대한 쪼개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거나 막 쪼개면 안 돼. 그 최소한 쪼갠 게 각각의 뜻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제일 작게 쪼갠 게 바로 형태소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눈사람이라는 단어, 얘가 단어인 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 눈사람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대 제일 작게 한번 쪼개볼까? 어떻게 쪼갤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눈, 사람 이렇게. 자, 여기 밑에 볼까? 형태소로 쪼갰더니 눈, 사람 이렇게 눈과 사람으로 쪼갤 수 있네. 자, 각각 뜻이 있어 없어? 눈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라는 뜻이 있고 사람이란 뜻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눈사람을 이렇게 쪼갰는데 다른 것도 쪼개보자. 뭐가 있을까? 논밭 이런 거 해볼까요? 자, 논밭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오늘 논 이야기 했었으니까 자, 논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홀로 쓰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를 단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얘를 형태소로도 쪼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논과 밭으로 이렇게 나눠볼까? 자, 나눴더니만 논 플러스 밭이 되었어. 그러면 형태소이려면은 얘네 각각이 각각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볼까? 뜻을 가지고 있는지? 논이라는 뜻이 있네. 밭이라는 뜻도 있네.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어로 치면 하나인데 형태소로 치면 두 개로 분석할 수 있구나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도 역시 눈과 사람으로 쪼개는데 이상한 거 쪼개면 안 돼. 자, 이거 볼까요? 자, 성규라는 아이가 있다. 사람 이름이야. 자, 얘도 혼자서 쓰일 수 있지. 아, 얘도 단어다. 근데 성규를 이전에 논밭이나 눈사람처럼 형태소 분석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성과 규로 쪼개봅시다. 자, 성규라는 애가 있는데 성과 규로 반으로 쪼갰어. 그러면 더 이상 성규란 뜻이 남아있어요? 성 플러스 규 해봐. 성에 무슨 뜻이 있고 규에 무슨 뜻이 있어? 뜻이 없어. 즉, 나눠버리면 이런 애들은 뜻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단어인데 형태소 분석은 못해. 그렇다면 형태소도 몇 개다? 한 개다. 어차피 못 쪼개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형태소로 쪼갰죠. 얘네들은 하나의 단어를 하나로 밖에 못 쪼갠다. 즉 아예 못 쪼갠다. 형태소도 한 개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뜻은 가지고 있어야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뜻이 없으니까 나눠버리면 뜻이 사라지니까 쪼갤 수 없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눈사람을 눈과 사람으로 쪼갰어. 그러면 여기서 사람도 두 글자니까 얘도 사와 람으로 한번 쪼개볼까? 자, 이렇게 사와 람으로 이렇게 쪼갰더니 어떻게 됐어요? 뜻이 없어졌다. 사도 뜻이 없고 람도 뜻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못 쪼개. 자, 사람은 형태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쪼갰을 때 뜻이 최소한 있어줘야지 형태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이상 쪼개면 그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아, 이런 게 형태소구나. 그러면 단어가 크겠어? 형태소가 크겠어? 아, 단어의 개념이 좀 더 큰 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어를 쪼개면 형태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단어에서 주의할 점은 뭐야? 홀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인데 조사는 홀로 못 쓰이는데도 왜 단어로 취급해주는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가장 작게 쪼개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니까 형태소의 종류라고 나오지. 자, 형태소의 종류 해서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각각 4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우선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위에 2가지부터 볼게요. 자립성에 따라 줄 거 볼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자, 자립성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 홀로 쓸 수 있는가 이 말이야. 자, 홀로 쓸 수 있는가. 자, 보니까 홀로 쓸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다. 홀로 못 쓰인다. 남한테 의존해야 된다. 의존 형태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홀로 쓸 수 있으면 자립, 홀로 쓰일 수 없으면 의존이야. 우리 아까 이렇게 형태소 분석한 것들 있지? 이렇게 형태소 분석한 것들을 나눠보는 거야. 자, 그러면 혼자 쓸 수 있는 것과
혼자 못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줄긋자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어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자,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읍시다. 자, 얘네들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밑에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 자, 요거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언니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언니는, 자, 언니라는 거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자. 우선 단어로 한번 얘기해볼까?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 단어란 혼자 쓰일 수 있는 애 혹은 조사 두 개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혼자 쓰일 수 있는 애 언니, 그 다음에 조사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혼자 쓰일 수 있는 애와 조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니까 언니는 에서 단어는 두 개구나. 그치? 언니와 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형태소로 쪼개봅시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언니 플러스 는 이었으니까 형태소로 쪼개자면 언과 니는 쪼갤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언과 니, 그 다음에 는. 자, 이렇게 쪼갤 수 있는지 보자면 언과 니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아예 기존의 의미가 사라지잖아. 언니라는 의미가 사라지니까 얘네들은 쪼개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는이라는 형태소는 쪼개는 거 가능하네. 그래서 보니까 언니라는 애와 는이라는 애가 각각의 형태소가 된다. 형태소로 나눌 때도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 형태소의 그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형태소는 우선 우리가 본 거 두 개 중에서 보자면 자립할 수 있는 거랑 의존해야만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네. 자, 언니라는 애는 자립할 수 있어 없어? 홀로 쓰일 수 있어 없어? 홀로 쓰일 수 있어. 그렇지. 언니 딱 떨어뜨려 놔도 홀로 쓰일 수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네. 자, 그 다음에 는이라는 애 볼까요? 자, 는은 어때?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혼자 못 쓰잖아. 앞에 누가 안아주면 는이라는 애는 혼자 못 써요. 아무 뜻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못 쓰니까 남한테 의존해야만 한다. 는이라는 애가 의존 형태소구나. 자, 이제 알겠지. 혼자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혼자 못 쓰이면 의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다른 기준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어.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줄 쳐볼게요. 자, 실질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면은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주된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자, 있으면 실질 형태소고 없이 형식적인 의미만 있다. 그냥 별거 없어. 형식만 있을 뿐이야. 하면 형식 형태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줄 거 보자.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으로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태소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우선 이거 보자. 우리 아까 언니는 자립 형태소로도 봤지만 언니는 요거로도 한번 분석해볼까요? 자, 언니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 해요? 언니는 동생보다 손 윗사람이라는 여동생을 가진 어떤 손 윗사람이라는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실질 형태소도 되는구나. 이 언니라는 애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구나.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소든 두 가지의 자격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는도 한번 볼까? 는 아까 전에 의존 형태소였는데 이번에는 요 형식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보자. 자, 는이라는 애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아니면 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만 해요? 문법적인 기능만 하잖아. 얘는 형식 형태소구나. 실질 의미가 없죠? 그쵸? 자, 는이라는 애는 실질 의미가 없으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일 뿐이야. 형식 형태소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는은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감이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언니는까지는 잘 봤네. 언니라는 애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 우리 방금 본 거 그대로 적혀 있네. 는이라는 애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다. 그대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엄마 한번 보자. 엄마라는 것은 일단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혼자 쓰일 수 있지 당연히. 자립이구나. 자립이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아니면 문법적인 기능만 해요? 나를 낳아주신 여자 뭐라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네. 실질 형태소구나.
그다음에 를도 볼까? 를, 엄마를 했을 때 이 를이라는 애는 혼자 못 쓰지. 항상 앞에 다른 단어가 와야 그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의존만 할 수 있다.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여기 요 층위에서 한번 볼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형식적인 기능만 해요? 형식적인 기능만 하네. 형식 형태소구나. 자, 그 다음에 담 볼까? 자, 담 같은 건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 언니는 엄마를 까지는 분석하기가 괜찮았는데 담부터는 보세요. 닮았다. 자, 우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봤을 때 이 담이라는 한 글자 얘 보세요. 얘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잖아. 그치? 담이라는 애 혼자서 쓰는 거 봤어요? 못 써. 그러니까 의존이구나. 그치? 의존이자 그 다음 밑에 볼까? 실질적인 뜻이 있어? 아니면 형식적인 기능만 해? 의미가 있잖아. 얘랑 비슷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좀 헷갈리죠? 이거는 복습, 혼자서 복습이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at이라는 거 보니까 우선에 자, 자립할 수 있어. 의존해야만 해. 혼자 못 쓰잖아. 의존해야만 하죠. 앞이나 뒤에 다른 애가 와줘야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at 혼자서는 못 씁니다. 의존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at이란 애는 왜 쓰이냐면은 언니는 엄마를 닮다와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는 어떤 뜻의 차이가 있어? 이 at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차이가 있어? 닮다라는 거는 현재형이잖아. 그치? 현재형. 근데 닮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의미가 살짝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거의 뜻을 드러내주는 정도만 할 뿐 실질 의미는 없어. 닮았다 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는 담뿐이야. 비슷하다. 그런데 at이란 애는 그냥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 해서 형식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라는 애는요. 의존이라고 적혀 있는데 혼자 못 쓰잖아. 앞에 뭐가 와줘야 뒤에 붙지. 의존이고 그 다음에 실질인지 형식인지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 같은 애들은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장이 평서형으로 끝났습니다. 라는 문법적 기능만 알려줘요. 그래서 얘를 형식 형태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단어랑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서 꼭 복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혼자 꼭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또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네. 머리 아프지? 자, 어근과 접사. 하지만 이렇게 짧고 쌤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보세요. 자, 어근과 접사. 너무나 처음 들어본 단어다, 그치? 자, 어근, 접사. 자, 얘는 뭐냐면은 짝꿍이야, 짝꿍. 항상 붙어 다닙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문법에서 어근이나 접사는 언제나 붙어 다니는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단어가 있는데 어근과 접사로 항상 나눌 수가 있어. 자, 어떤 단어에든 어근이 있거나 아니면 어근과 접사가 있거나 이러기 마련이에요. 자, 그 한자 뜻을 먼저 보자. 자,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어자에 뿌리 근자예요. 하나 적어놓을까? 근이라는 것은 뿌리야, 뿌리. 그렇다면 뭔가 뿌리가 되는 부분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볼까? 자, 어근 줄치고 어근이라는 애는 단어에서 중심부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줄글자 실질적인 뜻. 자, 보니까 어근, 말의 뿌리니까 중심부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접사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얘는 어근의 뒤나 앞에 붙어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거나 다른 뜻을 덧붙이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 옆에 보니까 우리 지우개 해볼게요. 지우개라는 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 한번 끊어볼까요? 자, 지우다라는 지우다라는 의미의 지우와 그 다음에 어떤 도구라는 뜻의 개가 있었어. 얘네 둘이 붙은 건데 지우다라는 뜻의 지우와 어떤 도구라는 뜻의 개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지우개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지우개는 지우는 도구잖아. 그러니까 지우다라는 쪽에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우가 근이 되는 거예요. 말의 뿌리. 그 다음에 개라는 애는 이 지우, 어근 뒤에 붙어서 다른 뜻을 덧붙여주지 개가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선무당 볼게요. 무당은 알지? 무당 저번에 무녀도 할 때 했었잖아. 굿을 막 해주고 막 이런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미숙하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무당은 조금 미숙하고 모자란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무당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선과 무당으로. 무당은 무당인데 어떤 무당? 좀 미숙한 무당. 그렇다면 선과 무당 중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는 무당이겠구나. 무당이 어근이고 이 어근 앞에 붙어서 이 뜻을 덧붙여주는 얘를 선을 접사라고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근과 접사 뭔지 알겠지? 그러면 어근이 실질적인 뜻, 말의 뿌리고 접사는 그 앞이나 뒤에 이렇게 선처럼 앞에, 개처럼 뒤에,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덧붙여주는 거. 얘네들을 접사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기도 하고 어근의 뒤에 붙기도 해요. 그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접사의 종류 두 가지 보니까 앞에 붙으면은 머리 두자를 써요. 머리. 접두사라고 하고요. 뒤에 붙으면 꼬리 미자를 써요. 접미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무당이란 어근 앞에 붙은 선이라는 접사 얘는 앞에, 어근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가 되는 거지. 접사 중에서도 접두사. 자, 그 다음에 이 개라는 접사는요. 어근 뒤에 왔네. 그러니까 뒤에 왔으니까 접미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자, 접미사. 접두사, 접미사 얘도 줄 거 두자. 자, 접두사는 어근의 앞, 접미사는 어근의 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시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예시 볼까? 덧신이란 거 있어. 덧신. 덧대서 신는 신, 그 양말이라는 거죠. 자, 이때 덧신 중에서 아무래도 덧이라는 애보다 신이라는 애가 더 중심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신이 뭐가 돼? 어근이 되고요. 이 어근의 앞에 붙어서 다른 뜻을 덧붙여주는 애를 접사라고 하는데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헛수고도 보자. 수고는 수고인데 허탕친 괜한 수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수고가 어근이 되겠고 어근의 앞에 붙어서 다른 뜻을 덧붙여주니까 접두사가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접미사의 예시 두 개만 볼게요. 장사꾼 있는데 자, 장사하긴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어. 꾼이라는 접미사를 붙여줬네. 장사가 근이고요. 꾼은 뒤에 붙었으니까 접미사. 그 다음에 먹보 볼게. 자,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먹보라 그러지. 자, 그렇다면은 먹다의 먹 얘가 어근이 되겠고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보가 뒤에 붙었으니까 접미사. 자,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복습을 철저히 하고요. 숙제는 오른쪽에 21쪽 있지? 21쪽 문제 8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어요.